자, 3번.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이 3차 방정식을 풉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불렀는데 이걸 3차 방정식으로 풀려니까 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은 하겠지만 a 값도 모르고 t 값도 모르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못 푸는 형태죠. 그래서 쟤를 그래프로 바꿔줍니다. 그래프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좌변식을 y라고 두고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우변을 y라고 두고 t 그럼 위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 아래는 x축 평행한 직선인 y는 t가 되겠죠. 그랬을 때 만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는데 3차 방정식의 그래프 개형은 크게 세 가지죠.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을 테고 미분계 살짝 0 됐다가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있을 테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만 하는 형태. 그러면 이게 3차의 개수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y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y축의 평행한 직선 gt를 그어요. gt를 그어서 근데 첫 번째 케이스의 그래프라면 gt를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만나는 교점 개수 gt가 얼마가 되나요? 네, 이런 경우는 1이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 극대값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때 gt는 2가 되겠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니까요. 혹은 그 사이에서 만난다면 그때 gt 값은 3이 되겠네요. 여기는 다시 2가 되겠죠. 여기는 다시 1이 될 테고요. 결론은 이 케이스에서는 gt 값이 연속이 아니라는 얘기야.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 계속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되는데 얘는 일정 구간에서는 1이 됐다가 그 구간은 일정 구간에서는 1이라는 값을 갖다가 그다음 그 구간을 지나가면 2라는 값을 갖다가 다시 그 구간을 지나가면 뭐 3이라는 값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연속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두 케이스는 어느 쪽을 긋는다 하더라도 항상 만나는 교점의 개수인 gt가 얘도 그렇죠. 항상 gt 값이 1이라는 값으로 늘 일정하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gt가 연속이 되려면 이 두 케이스에 해당하는 3차 함수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두 케이스가 되려면 결론은 그 값이 없는 케이스죠. 3차 방정식에 그 값이 없으려면 요 좌변에 있는 식을 미분해서 이 식을 내가 만약 fx로 한다면 그 fx를 미분한 것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렇죠? 근데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되고 2차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는 극대값, 극소값 두 개를 갖게 되는데 3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3차 방정식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런 경우는 이 두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값이 없는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저 식은 이제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해 봅시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6. 자, 여기에 판별식을 쓰죠. 이 식의 판별식. 근데 x 앞에 있는 게 다 짝수니까 짝수의 판별식. 2a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a, c.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푸시면 a에 대한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a에 대한 범위를 통해서 그 값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9번 문제. 연속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죠.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를 보니까 원함수에 대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해 봅시다. 먼저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도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났을 때입니다. 일단 여기서 x축에서 만나죠. 이렇게 x축에서 만납니다. 또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x축에서 만나죠. 그 다음 또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여기가 지금 도함수가 양일 때 음일 때 구분되기 때문에 x축에서 만나지는 않지만 일단 여기도 그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x축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론할 텐데 도함수가 여기서는 a보다 작을 때는 양수죠. 여기도 양수고 이쪽에서 이쪽까지는 음수입니다.
여기 다시 양수가 되고 여기 다시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양수가 돼요. 그럼 도함수와 양수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잠깐 미분계수 0 됐다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러한 상태로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지점에서 극대가 성립하고 계속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다시 이 지점에서 극소가 존재하다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플러스라는 게 증가하는데 갑자기 이 지점 F를 통과하자마자 감소하기 시작하죠. 미분은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니까 뾰족점이 나오되 감소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여기 G에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어요? 근데 이 함수가 함수 F니까 기억부터 1번부터 차례대로 봅시다. 자, 1번 fx는 x가 b에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b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가 b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미분 가능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함수 fx는 x값 f에서 극대다. f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극대다. 이 지점 극대 맞습니까? 맞죠. 선생님 이게 뾰족하니까 극대가 아니지 않나요? 극대 극소는 뾰족점과는 관계없습니다. 미분이 가능하진 않아도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는 극대가 되고 혹은 이렇게 돼 있어도 얘는 극대, 얘는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극대 극소는 그 근방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말하는 거지 사실 뭐 미분이 된다 안 된다는 정의로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2번은 맞는 답이에요. 3번 함수 fx는 d와 f에서 증가한다. d가 여기고 f가 여긴데요. 이쪽에서는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죠?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fx는 c에서 극대값이 0이다. c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극대를 갖긴 하죠. 이게 극대값이긴 한데 문제는 이 극대값이 0이라는 단서가 지금 조건상 전혀 뭐 수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극대값은 맞는데 그 극대값이 0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4번은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번 함수 fx는 극값이 3개이다. 극값이 여기 극대 하나, 극소 하나, 극대 하나, 극소 하나 4개죠. 네.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네, 10번 문제. 지금 주어져 있는 함수는 f'x와 g'x의 그래프. f'x는 이제 약간 포물선의 형태고 g'x는 직선의 그래프인데 그 fx와 gx를 뺀 게 hx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식을 만약 내가 미분 안 나면 f'x 마이너스 g'x가 h'x가 됩니다. 자, 근데 이 h'x에 대한 양음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보세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0에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쭉 가서 2 사이 그리고 쭉 갑니다. h'x를 조사할 텐데 h'x는 f'x에서 g'x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표물선의 값에서 직선의 값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0에서는 f'x랑 g'x가 둘 다 같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테고 그 다음 0과 2 사이면 여기입니다. 0과 2 사이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는 g'x가 f'x보다 직선이 곡선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f'x에서 g'x를 빼게 되면 이 값이 음수가 됩니다. 다시 2라는 값에서는 두 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다시 0이 됐다가 2를 지나치는 이 순간부터는 네, 곡선이 직선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f'x가 더 크죠? 빼게 되면 양수가 돼요.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hx를 추론하게 되면 hx는 여기서 이 위치에서 잘 보시면 이 위치를 볼까요? 이 위치는 극대입니까? 극소입니까? 물어보면 자, 이 0의 왼쪽을 여기서 표시를 안 해놨는데 0의 왼쪽도 잘 보시면 곡선이 f'x가 g'x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를 선생님 한 칸을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0보다 왼쪽에서는 이 값이 다시 양수가 되죠. 이게 x값, 그 다음에 h'x값,
hx 값. 자, 그래프가 증가하고 여기서는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게 극대야 극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괜찮겠습니까? 자, 그럼 hx는 몇 차 함수입니까? 물어보면 지금 이 f'x가 2차 함수죠. 얘는 1차 함수고요. 도함수가 2차면 원함수는 이건 3차가 되고 얘는 2차가 되겠죠. 그럼 3차에서 2차를 빼게 되면 hx는 3차 함수입니다.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건에 보면 이 말이 있어요. H0과 F0과 G0은 서로 같기 때문에 hx가 여기 있는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 h0의 값은 f0 빼기 g0이니까 이 값이 0이에요. 그럼 hx는 원점을 지나며 hx는 원점을 지나며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0의 왼쪽 원점을 지나며 0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여기서 극대값을 갖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2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여기가 2예요. 얘는 0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게 함수 h입니다. 이 3차 함수 h. 근데 그래프를 보고 이제 기억니은 디귿을 찾아봅시다. 0에서 2까지 그래프는 감소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감소해요. 그럼 x값 2에서 극소를 갖습니다. 네, 맞습니다. 극소를 갖죠. 그 다음에 hx는 여기 이 hx는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뜻인데, 이 식은 표현상 좌변을 y라고 두게 되면 y는 hx라는 이 3차 함수가 되고 우변을 y라고 두게 되면 이건 x축이죠. 그럼 3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이 3개냐고 묻는 거죠. 서로 다른 3개입니까? 3차 함수 빨간색과 이 x축이 만나는 교점이 서로 다른 3개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밖에 없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답이 됩니다. 자, 17번 다음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2개의 양근과 1개의 음근을 갖도록 k값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방정식으로 풀기는 k 때문에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정식 형태가 아닌 그래프로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k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만든 다음에 좌변을 y라고 두시고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우변을 y라고 두신 다음에 x축 평행한 상수함수를 그리는데, 자, 여기는 충분히 이렇게 x로 묶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x가 0일 때 y가 0이 되는 원점을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미분을 해보세요. 이거 미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미분을 하시면 그래프 모양이 워낙 쉬운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모양이 그려져요. 자,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극소값인데 극소값의 위치가 x가 2일 때 y값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남은 건 y는 k라는 직선을 그릴 겁니다.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근데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나오고 그 교점이 결론은 이 방정식 실근인데, 이렇게 되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죠. 우리는 근이 3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3개 나오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마이너스 k를 여기다 그려놓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근이잖아. 근데 근이 음수예요.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근이잖아. 근데 그 근이 음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2개의 양과 1개의 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건 잘못 그렸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자, 그럼 어디다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마이너스 k를 여기다 그려놔야 여기서 만나는 교점이 이쪽에 하나, 그다음에 여기 만나는 교점이 방정식의 실근이니까 여기서 양 하나, 여기서 다시 양 하나, 예, 하나. 그래야 양 2개, 2개가 성립하겠죠. 그럼 여기를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
여기 되기 전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K가 극소가 되는 것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여기 X축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X축 되기 전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 하나, 0 하나, 양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걔보다 밑으로 내려오고 얘보다 위로 올라가면 된다는 뜻이죠.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K라는 값이 마이너스 8보다는 위로 가야 되는데 0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K는 0보다는 크고 8보다 작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자, 18. 함수 fx와 gx가 두 임의의 실수 x1, x2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두 임의의 실수 x1, x2는 이 두 개가 어디가 더 큰지 어디가 더 작은지, 둘이 양인지 음인지 0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두 개를 뽑았는데 그 두 개를 각각 f와 g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늘 g의 함수값이 f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만약 g를 내가, 이건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형태니까요, g를 이렇게 그렸다면 f는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g라면 이게 f가 돼야 돼요. 이 쌤이 이렇게 그렸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면 g의 최소값이 있을 거예요. 이 g의 최소값. 그 g의 최소값이 f의 최대값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g의 함수값이 f의 함수값보다는 크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여기가 만약에 g인데 얘가 x2예요. 여기가 함수 f인데 얘가 x1이었어요. 아까 말한 x1과 x2의 크기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gx2가 되고 여기는 fx1이 되는데 그림상 얘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에 나온 것처럼 g의 최소값이 f의 최대값보다 커야 되는데, 문제 보면 이게 등호가 붙었죠? 그러니까 같은 데까지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g의 최소값이 f의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4차함수식이 다 나와 있고, 포물선은 원래 꼭지점의 좌표에서 뭐가 나와요? 최소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점 좌표를 구해보니까, 선생님 미리 구해놨는데 g의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a-4예요. 그 다음 f의 최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f의 최대 위치, 요 점의 위치가 어디냐면 1, 10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할 수 있죠? 자, 결론은 g의 최소값, 함수값을 말하니까 이게 g의 최소값이에요. a-4. 그리고 f의 최대값, 이게 x값 1일 때 함수 f의 최대값 10이 나오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따라서 a는 1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a의 최소값은 14가 정답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평평한 바닥에 60도로 기울어진 경사면과 반지름 길이가 0.5인 공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 공의 중심과 경사면이 처음으로 만날 때, 여기 있죠?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에 공의 속도값을 구하랍니다. 공의 속도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는 위치식을 미분하라는 뜻이죠. 그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때 속도값을 구하려면 결론은 공이 경사면에 처음 충돌하는 순간에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구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값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때 공의 순간 속도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공이 이렇게 쭉 내려와요. 이 공이 쭉 내려와서 여기 경사면에 처음 닿을 때 그림이, 자,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 공이 이렇게 내려오죠.
보세요. 공이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에 닿을 테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근데 공이 원이니까 원의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공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다가 처음으로 경사면에 닿을 때면 여기에 닿을 때겠죠. 이렇게 됐을 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경사면이 원과 접하는 접선의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접점에서 이 원의 중심까지 반지름을 그으면 이 각도는 90이 되고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근데 여기 있는 각도가 여기 있는 게 60도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내가 필요한 각도인 이 각도는 30도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0.5였죠. 그럼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 30도가 바라보는 면이 0.5면 90도가 바라보는 면은 거기에 2배가 되니까 이 길이는 1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게 1이라는 게 뭐냐면 공의 중심과 지면까지 높이인 h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t초 후에 공의 중심의 높이, t초 후에 공의 중심의 높이, 그 h t값이 지금 1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21 마이너스 5t의 제곱이 1이 될 때 5t의 제곱은 20이 되고 따라서 t제곱은 4가 돼서 t값은 2가 됩니다. 결국 2초 후에 공이 처음으로 이 경사면에 충돌한다라는 거죠. 그럼 2초 후에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결론은 h 프라임 2 값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20.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9번 다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 뭐 이건 맞는 말이겠죠? 네, 이 정도 계산은 되시지 않나요? 그렇죠? 적분하면 적분 상수만 남겠죠. 제가 0이기 때문에 상수값이 이렇게 상수값이 주어지고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 상수와 적분 변수를 곱한 다음에 적분 상수를 붙이죠. 근데 이 k값이 지금 0인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은 적분 상수만 남는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 니은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알아야 될 게 부정적분에서 적분 변수가 그러니까 부정적분에서 피적분 함수의 형태는 똑같은데 적분 변수가 다를 때 있죠. 그때는 부정적분은 서로 같지 않죠. 근데 정적분은 같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틀리지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dx 얘랑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y dy 얘네들은 같은 거죠. 어차피 얘를 적분한 다음에 얘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 x 제곱 여기에 뭐 집어넣어요? 0,1을 집어넣잖아. 오른쪽은 2분의 1 y 제곱 거기에 0,1을 집어넣잖아요. 적분 변수가 달랐지만 어차피 결국은 0하고 1이 숫자가 들어가서 계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답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적분은 이런 케이스를 갖던데 부정적분은 적분 변수가 틀리면 무조건 다른 함수들입니다. 디귿 도함수가 서로 같으면 그 도함수를 적분한 것도 서로 같습니까? 라는 건데 이건 그렇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왜 이랬냐면 얘를 적분하게 되면 fx가 나오는데 뒤에 뭐가 붙나요? 적분 상수가 붙잖아. 얘도 gx가 나오긴 하겠지만 적분 상수가 붙는데 여기 있는 적분 상수를 C1, 얘를 C2로 한다면 fx와 gx의 관계없이 C1과 C2 적분 상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같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적분 상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디귿은 다르다라는 표현이고 리을은 이거 좌변 이렇게 이항해 보세요. 그럼 인테그랄 fx-gx 이렇게 묶이죠. 이게 0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0이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fx와 gx는 서로 같다. 얘가 참이 된다. 정답은 기역 리을이 됩니다. 40번 0에서 4까지 fx가 다음과 같죠. 근데 이런 식 보면 당연히 보통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미분하지 않나요?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함수 ft라고 봤을 때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t dt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 x가 여기 대입돼서 이게 fx가 주어지죠. 그래서 이 식 그냥 나온다는 뜻이죠. 저 식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뭐죠 이게? 이게 제곱일 것 같아요. 이거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제곱이겠죠 아무래도. 네, 제곱 플러스 3x. 자 이렇게 주어졌겠네요. 그리고 나서 도함수 값이 지금 함수 fx의 도함수를 구해놨죠? 그럼 이걸 x로 묶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따라서 x값 0과 0에서부터니까 0 왼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건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x-1, x-3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1과 그리고 3과 그리고 3 오른쪽 4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x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 0 나와주고 여기서 0 나와주고 여기서 0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서 도함수 값을 조사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미리 표로 조사를 해왔는데, 조사하니까 이게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는 증가, 감소, 증가, 얘가 극대, 극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 함수 f의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구해지죠? 보통 최대 최소는 범위의 양쪽 끝값인 f0과 f4랑 그 다음에 그 안에 존재하는 극대극소 f1, f3 요 4개 값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f0을 구하라는 얘기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0까지 x에 0 집어넣은 거죠. t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세제곱 4t의 제곱입니다. 이거 플러스 3t dt 이걸 조사하는데 이게 0에서부터 0까지면 0이겠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dt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값을 다, 이건 나머지는 계산이니까요. 조사하셔서 가장 큰 거를 최대값, 가장 큰 거를 최소값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게 질문이 나온 게 이게 오타 때문에 질문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미안합니다. 자, 42번 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읽으면 이게 우함수라는 걸 알아야 되죠. 우함수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y축 대칭이라는 뜻이죠. 이런 관계. 자, 그리고 0에서부터 5까지 fx dx가 마이너스 3과 같을 때 이걸 구하는데, 이게 문제 조건이 아래 것 위 끝으로 똑같다는 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얘를 써먹어야 되니까 이 안에 가로를 전개해서 풀어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x 곱하기 fx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인테그랄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x fx 이거 하나랑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fx dx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fx가 지금 우함수인 상태잖아요. fx가 우함수인 상태입니다. 당함수이니까 우함수라는 얘기는 이게 짝수차수라는 얘기죠. 2차, 뭐 2차, 4차,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럼 여기 있는 뭐 예를 들어 짝수차에서 x를 곱하게 되면 이게 홀수차가 돼서 이게 기함수가 되죠. 여기는 기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게 배웠었던 내용인데, 기함수는 이게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정적분하게 되면 이 값과 이 값이 넓이 같은데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거 두 개 정적분하게 되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없어집니다. 그럼 얘는 이제 우함수인데, 우함수를 이렇게 아래값 이렇게 똑같은 다 할 필요 없죠. 여기는 이 식은 0에서부터 인테그랄 0에서부터 5까지 fx dx를 계산한 식 값에 몇 배 하냐면 2배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6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자, 46번 문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의 넓이가 여기는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에 대해서 2등분 낸답니다. 상수 A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위에 있는 넓이를 S1이라고 아래 있는 넓이를 S2로 한다면 S1과 S1과 S2의 넓이가 서로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S1의 넓이를 구하려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위식 마이너스 아래식, 위식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아래식 마이너스 ax 가로 1 마이너스 x 요거를 정적분. 근데 걔랑 같습니다. 인테그랄 S2는 위식이 다시 얘가 된 거죠. 0에서부터 1까지 위식이
자, 밑식이 ax 가로 1-x 마이너스 아래식, 어떤 게 아래식인지 잘 보이시죠? 요게 아래식이에요. x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정적분. 좀 귀찮으시지만 그냥 이걸 푸시면 됩니다. 이게 서로 같다는 등식이고 결국 나중에 x에다 다 숫자 들어가고 a만 남을 테니까 이렇게 a만 남겠죠. 그래서 a에 대한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푸셔서 a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48번 문제에서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fx의 역함수를 gx라 불러요. 근데 이 fx는 3차함수인데 이걸 미분해서 정리하다 보면 3x제곱 플러스 2x가 돼서 이 식은 2가 돼서 이 식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게 늘 양수가 되죠. 그럼 도함수가 늘 양수라는 얘기는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도 없이 무조건 양수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는 그래프라는 얘기죠. 그리고 x에 0 집어넣으면 y에 1 나와요. 그래서 0,1을 지나며 0,1을 지나며 계속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놨고요. 그러면 거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이렇게 이 함수 f의 역함수인 gx를 그려놨습니다. 근데 첫 번째 0에서 1까지 ft dt를 구하랍니다. 0에서 1부터 ft면 여기쯤이죠. 네, 0에서부터 여기서부터 1까지 ft dt. 그럼 여기 넓이에요. 여기 지금 색칠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 식입니다. 되겠죠? 색깔을 조금만 칠해볼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좀 편하시게. 색깔을 안 칠한 색깔로 한번 여기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0에서부터 1까지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죠.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이게 좀 빨간색 부분을 색칠한 거예요. 그 다음은 여기는 노란색으로 합시다. 여긴 이 부분은 F0, F1인데 F0은 이게 1이고 F1은 이게 4죠. 그럼 1에서부터 4까지 여기쯤일 것 같아요. 1에서부터 4까지 GT면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두 개의 넓이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1에서부터 4까지면 여기 넓이는 뭐랑 같으냐면 그래프인데 모양이 죄송해요. 모양이 좀 안 예쁘죠 지금 이게. 자, 이 그림이 지금 좀 안 맞아요. 선생님이 간격을 좀 잘못 잡고 그려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할게요. 잠깐만. 자, 그림을 다시 그려놨어요. 지금 칸에 맞추어서 얘부터 이제 먼저 아까 설명 이어서 0에서부터 1까지 함수 f를 정적분하게 되면 요만큼의 면적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요만큼의 면적, 요렇게 면적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면적에다가 그 다음 1에서부터 얘가 아까 1이었죠? 얘가 4였고요. 1에서부터 4까지 함수 gt 여기에요. 아이고. 여기 넓이. 자, 이 넓이 두 개를 덧셈하라는 얘기죠. 빨간색과 파란색을 덧셈하라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덧셈할 방법은 없고 이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여요. 이게 서로 역함수 관계 됐고 두 개 그래프가 역함수 관계고 1에서부터 4까지라는 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의 넓이는 서로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돼 있는 이 정적분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직사각 넓이의 총합을 구하라는 뜻이죠. 가로가 1이고 세로가 4이기 때문에 이 넓이는 4 이렇게 만들어지고 결론은 이 정답이 4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51번도 미리 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함수를 미분하게 되면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나와요. 자, 도함수가 2차식이죠. 근데 여기에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집니다. 이 얘기는 도함수가 x축 위에 이렇게 아래로 물룩하지만 x축 안마도록 근이 없도록 만들어지게 되고
그럼 이건 도함수 자체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원함수는 늘 이렇게 증가만 하는 3차 그래프 형태가 나와서 f의 그래프를 지금 보신 것처럼 흰색으로 이렇게 그려드렸어요. 그 다음 걔를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대칭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하고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란색이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건 뭐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y절편이 1, x절편이 플러스 1인 직선. 이렇게 그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는 흰색 f와 그 다음에 g와 파란색 직선에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죠. 색깔 구분이 안 돼서 색깔 구분 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넓이를 구하라는 뜻이죠. 근데 이 넓이를 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 넓이 구하면 되냐면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쵸? 곱하기 2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네요. 이 문제는 그냥 다 구하는 게 낫겠네요. 다 구하는데 이렇게 문제를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넓이를 일단 먼저 구하세요. 여기까지 넓이. 여기까지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삼각형 넓이를 덧셈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 삼각형 넓이는 어렵진 않아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1 해서 2분의 1이 나올 테고, 이제 이 빨간색 정적분간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빨간색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오른쪽에 좀 옮겨서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y는 x가 되고 여기가 0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되겠죠? 근데 위식이 누구냐면 이 3차 곡선입니다. f. 아래식이 y는 x예요. 그럼 인테그랄 위식 3차식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 위식에서 빼기 아래식 요 아래식 y는 x 요걸 뺀 것을 정적분하게 되면 이제 여기 넓이 값이 나오죠. 그럼 결론은 이제 아래 끝, 위 끝,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가 어딘지를 물어봤는데 여기 위 끝은 0이고 요 아래 위치만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 아래 위치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냐면 저 3차식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과 y는 x의 교점이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0 나오죠 지금.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 0 나온다는 얘기는 두 그래프의 교점이 마이너스 1에 있다는 뜻이니까 아마 그림의 크기의 위치상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함수 f에서 y는 x를 빼면 여기 넓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요거를 정적분한 값에 곱하기 2를 하시면 아까 말한 이쪽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 값만 이렇게 더해 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